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 불복종, 성격과 운명의 형성. 발췌본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제목 그대로 불복종에 대한 건데요. 특히 어릴 적 불복종이 성격이나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게 또 내면의 목소리나 건의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걸 다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불복종을 좀 부정적인 특성으로 보고 있어요. 개인의 성장이나 운명을 좀 방해하는 힘으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결국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여기서 시작되는군요. 자료에서 보면 아이들 사례가 나오잖아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싸우거나 늦잠 자고 숙제 안 하는 그런 행동들이요. 네네. 그런 구체적인 예시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는 이런 행동들이 아이 안에 좀 뭐랄까 무자비함이나 폭력성 같은 걸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격 형성이 안 좋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특성들, 그러니까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외부 요구에 저항하거나 의무를 좀 피하려는 그런 수동적 경향이라고도 하는데요. 아, 수동적 경향. 네. 이런 특성이 만약 계속 자라면 학교 생활은 물론이고 삶 전체의 어떤 행동이나 성격 전반을 좀 왜곡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영향이 생각보다 크네요. 어릴 때가. 그렇죠. 물론 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복종이 중요하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 삶이 이런 결함을 일부 고쳐줄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있긴 해요. 네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린 시절의 그 불복종이 나중에 커서 실망이라든지 아니면 처벌,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 이런 좀 해로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린 시절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면 그럼 성인이 되어서는 이걸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어른이 되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좀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네네. 분별력은 생긴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한 번 자리 잡은 그 불복종 성향은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교육 시스템이 이걸 제대로 좀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불복종 자체가 배움에 큰 걸림돌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제 양심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 양심이요? 네. 모든 사람 안에는 그 신성한 섭리의 일부,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좀 붙잡아 준다는 거죠. 내면의 목소리 같은 건가요? 맞아요.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고 속삭이는 그런 목소리요. 이 글에 따르면 이 목소리를 자꾸 무시하는 게 영원으로 가는 길을 막고 결국엔 고통스러운 운명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영원으로 가는 길 좀 심오한데요. 네,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건 이 양심을 아카식 원리의 한 측면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아카식 원리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자료에 따르면 뭐랄까 모든 경험과 지식이 기록된 우주적인 기록 보관소 같은 개념인데 우리의 양심이 이런 보편적인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와, 그렇군요. 우주적 기록 보관소라니. 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요. 만약 자신의 그런 결함을 스스로 인지한다면 평생에 걸쳐서 성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군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런데요, 듣다 보니 불복종은 그냥 극복해야 할 대상처럼만 느껴지는데 글 후반부에서는 약간 다른 시각도 제시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 불복종이 오히려 내면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마법적이라고까지 표현했던데요. 예.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혹은 수동적인 특성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의지에 잘 따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일종의 내면의 불복종이라는 거죠. 아, 내 안에 불복종. 네. 그런데 바로 이 내면의 불복종과 싸우는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의지나 생명력이 더욱 강해지고 단련된다는 겁니다. 오, 싸우면서 강해진다. 그렇죠. 약간 그런 맥락이에요.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진정한 마법사 같은 존재는 외부 명령에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알무로 누구에게 복종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주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결정하는 힘. 네. 결국 불복종의 핵심은 권유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권유가 복종을 요구할 만한 힘, 그러니까 정당성 같은 게 없다면
뭐 불복종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보면 아내 가사 지시에 불복종하는 남편 예시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건 뭐 각자 해결할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하하, 네. 그 부분도 좀 재미있었어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불복종을 주로 어린 시절 성격과 운명을 좀 부정적으로 만드는 힘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내 안의 약점, 그러니까 내 의지에 불복종하는 그런 경향과 맞서 싸우는 과정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좀 복합적인 시각을 보여주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불복종이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이 분석이 저는 좀 핵심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글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 만약 복종을 요구하는 그 권위 자체가 정당하지 않거나 좀 의심스럽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 권위 자체가 문제라면 그렇죠. 그때 불복종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이건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